자녀나 혹은 학생들 중에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책상에 가기가 싫은 사람도 있고, 책상 앞에는 앉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혹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를 어떻게 고치냐? 통상적으로 의지력을 강화시켜서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해보자. 의도는 좋지만 실험을 해보면은 얼마 가지 않고 다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얘기할 것은 이러한 모든 결정을 하는 뇌의 과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뇌과학적으로 가장 뇌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뇌를 타일러서 공부와 습관을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앉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 머릿속의 하드웨어 구조를 잘 이용을 해서 책상에 앉지도 않는 뇌를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뇌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의 뇌를 보면은 바깥에 딱딱한 거로 뇌 안을 보호하는 뼈가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나누어진 것이 소위 말하는 칼로스 칼루숨이라는 것인데, 전문 용어는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인류가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다른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척추뼈에서 약 10cm 위까지, 귀 밑에 있는 데까지는 심장, 호흡 등 신체의 핵심 생리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생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사람들이 발가락을 잃어버렸고 혹은 코가 잘라져 나갔고 하는 얘기를 들을 텐데, 그러한 판단을 누가 하냐면은 우리가 같이 얘기할 때 악어라고 이 부분을 부르겠습니다. 뇌의 해부학적 용어로는 폰스라는 것인데, 위치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척추 끝에 머리가 얹어져 있는 부분, 아틀라스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약 7cm 정도에 있는 부분들이 제가 요번 얘기할 때 악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악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의 살아남는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뇌 부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이 악어 부분이 자기한테 해롭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말한 악어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발전된 부분이 인류가 단체 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의 DNA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손을 낳으면서
발전된 것이 집단을 이루어서 생각하는 원숭이고, 또한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 둘레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 화, 두려움, 또 과거,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생각해내고 그 사실들을 검토하는 것이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히포캠퍼스가 있고, 조그만 콩알만한 것이 히포캠퍼스 바로 앞에 같이 있는데 이것이 에미그달라 편도체입니다. 심하게 느끼는 감정들은 이 에미그달라 편도체와 해마 히포캠퍼스가 같이 상호작용해서 일어납니다. 원숭이는 밀접하게 악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원숭이가 어떠한 사실에서 원숭이가 약간 위험하다 느끼면 바로 악어한테 통보를 하고 악어는 신체의 생리 조건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원숭이가 판단을 했었을 때 지금 공부하는 것이 별 쓸모가 없을 때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행렬 공식을 공부하는데 이 행렬을 맨 처음에 접했었을 때 자기 부모가 행렬을 써가지고 돈을 벌거나 먹고 사는 거를 본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학부모께서도 이걸 보시면은 학부모께서도 옛날에 행렬을 공부하고 여태까지 써먹은 적이 실생활에 써먹으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행렬을 공부하려고 했을 때 먼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속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자원은 굉장히 부족한데 이 부족한 자원을 내가 속아서 행렬을 공부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닌가. 혹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선생들이 가르치는데 행렬이라는 것이 필요치도 않은데 자기 밥 먹기에 의해서 행렬을 우리한테 억지로 가르치고 이것을 시험을 내는 기득권자들의 무슨 음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이 원숭이에서 악어로 전달되고 악어는 이것이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악어는 심하게 거부를 일으키고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코를 잘라버려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듯이 너 지금 공부하지 마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머릿속에서는 갑자기 오줌이 마렵거나 배가 고프거나 이러한 생각이 생리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이 악어이기 때문에 악어가 배를 아픈 느낌을 보내주거나 혹은 오줌이 마렵거나 다른 신체적인 것을 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렬을 공부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행렬이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수학의 모든 사실, 미분, 적분, 행렬, 삼각함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알면서 공부하는 것은 악어와 다음 원숭이에게 협조를 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행렬 J는 jacket, 상의의 그 약자 첫 번째 J를 썼습니다. 먼저 상의 재킷을 입고 그 다음에 셔츠를 입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주 이상하죠. 그러면 다시 벗고 셔츠를 먼저 입고 재킷을 입는 건 상당히 정성적입니다. 즉 행렬을 가한다는 소리는 우리 몸에다가 재킷을 입는 거를 행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의 재킷의 행렬의 역행렬은 재킷을 입는 거의 역행렬은 재킷을 벗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셔츠를 입은 다음에 재킷을 입은 후에 이것에 역행렬을 취하면은 먼저 재킷을 벗어야 되고 그 다음 셔츠를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행렬에 곱이 있었을 때 그 역행렬이 순서가 바뀌는지 이러한 것을 알고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원숭이 악어가 이러한 지식은 나한테 실제 필요하구나 하고 협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음악을 즐겼었을 때 음악을 mp3 파일로 듣는데 그 mp3 파일 자체도 기다란 음원이 있었을 때 그 음원에 공통되는 부분을 행렬을 써가지고 길이를 줄이는 방법을 씁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mp4에서 이러한 행렬을 써서 줄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 아이팟이나 혹은 동영상을 보는 것들은 다 이러한 행렬들을 응용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책상에 앉지도 않는 학생들은 뇌의 특히 중요한 부분 원숭일, 즉 히포캠퍼스 해마 부분과 아미그달라 편도체 부분과 밀접하게 또 연결되어 있는 악어 부분들 사이를 잘 다듬어서 어떻게 지금 공부하는 것이 실생활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다듬어서 책상에 앉게 한다 하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딴짓을 하는 사람도 많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닌데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카카오토크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아침에 제가 선생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반가이 받아주질 않았고 그냥 무뚝뚝하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선생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하고 화도 납니다. 또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게 되면은 혹은 또 다른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면은 그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느끼고 앞으로 볼 수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아침에 선생님한테 인사했는데 대답을 잘 친절하게 안 해주신 선생님한테 화가 나고 이런 것을 가만히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두려움은 미래의 수험을 치를 문제, 수험을 치를 결과에 대한 미래에 관한 사건입니다. 과거 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시간축으로 놓고 봤을 때 미래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선생님한테 인사했는데 화가 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겁니다. 앞으로 수능 시험에 될 것에 대해서 화는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화를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벗어나는 핵심적인 방법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밤에 잠이 안 올 때 너 자, 빨리 자 라고 한다고 해서 잠이 오지 않듯이 나는 지금의 생각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지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몇 번 반복 연습을 하게 되게 되면은 자기가 과거 화났던 데로부터 벗어나고 또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대략 30초 이내 벗어나서 지금으로 집중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걱정되는 사실을 우선 손으로 씁니다. 손으로 쓰면 왜 걱정이 없어지나? 그거는 우리가 머리가 어떻게 진화를 되는 걸 보면 아주 명확한데요. 앞에 사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사자의 움직임에 지금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부스럭 소리는 다른 또 취타가 날 수도 있고 혹은 바람의 나뭇가지가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뒤를 돌아다볼 수는 없습니다. 뒤를 돌아다보다간 사자한테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진화되면서 우리 뇌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다음과 같이 해결했습니다. 앞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뒤에 확인을 못할 때는, 소리가 난 것을 확인을 못할 때는 2, 3분 후에 머리에서 아까 일어났던 해결이 안 된 문제를 머릿속에 재생시켜 줍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는 사자가 약간 옆을 바라다 보게 되면은 그 진화에서 나온 좋은 기능 때문에 2, 3분 후에는 이것이 재생이 돼서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사실이 나뭇가지가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안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음부터는 머리는 2, 3분 후에 이것을 머릿속에 다시 생각하는 재생을 끕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화가 난 일이 있거나 미래 걱정이 있을 때 이것을 손으로 쓰면은 머릿속에서는 흡사, 근육을 움직여서 썼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뒤를 바라다보고 뒤가 무엇인가 확인을 했다. 그럼 여러분, 만약 그게 치타라면 어떡하죠? 치타더라도 확인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있어서는 화가 나거나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 강조를 해서 사자와 치타에서 도망을 가거나 목숨을 다해서 싸움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즉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미 없어졌고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없어졌고 단순히 사자나 치타를 죽이고 자기가 살아났느냐 혹은 사자 치타로부터 도망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치타의 밥이 되건 사자의 밥이 되건 혹은 자기가 사자나 치타를 잡아서 그것을 먹던, 그것은 자기의 능력에 딸린 문제입니다. 적어도 뇌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손으로 쓰면은 머릿속에서 2, 3분 후에 재생되는 일이 없어서 자기에게 중요한 지금에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은 소리를 듣기입니다. 과거에 있는 소리는 들을 수 없고 미래에 있는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리, 지금의 소리에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다시 아까 화났던 일이나 미래의 두려움이 다시 생각나면 어떡할까요? 이러할 때에는 그 소리를 듣는 기술에 다음 기술을 접목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까 그 소리를 보시면 거기에 팬파이프하고 하프가 같이 연주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만 집중을 해봅니다. 제일 먼저에는 팬파이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다른 잡념이 떠오더라도 잡념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부드럽게 팬파이프 소리에만 집중하고 하프 소리는 흘려보냅니다. 하프 소리를 흘려보낸다는 그 기술이 과거 화를 나는 일을 흘려보내고 미래 두려움을 흘려보내는 렛고에 대한 거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프 소리를 흘려보내고 팬파이프 소리만 강조해서 듣는 것이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파형 밑에 보시게 되면은 펜파이프의 악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눈으로 보시면서 시각화를 하면서 펜파이프를 한 프레이즈 단락이 됐었을 때 자기가 같이 목소리로 따라해 봅니다. 이 기술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지금으로 돌아오는데 청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각을 사용하면서 눈으로는 스코어를 봐서 악보를 봐서 또 한 가지 악보만 봅니다. 한 악기. 하프 소리는 흘려보냅니다. Let go 합니다. 다음에서는 반복해서 듣 때 이번에는 펜파이프 소리를 흘려보내고 하프 소리에만 듣습니다. 잡념이 떠오르면은 펜파이프 소리를 흘려보내듯이 흘려보내고 한 가지 하프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그 다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복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굉장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화를 난 것으로부터 한 악기에 집중하고 다른 악기들은 흘려보내듯이 과거의 화나 미래의 두려움 생각을 같이 흘려보내면서 지금의 한 악기에 집중합니다. 다음에 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처음으로 생각해냈고 제가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책상 근처로 가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혹은 카카오토크를 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고 하면은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10이고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3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머리를 자유자재로 증폭을 시킬 수 있어서 증폭의 손잡이를 잡아서 3이라는 공부에 대한 욕구를 쭉 증폭을 시켜서 15로 바꿔놓게 되면은 공부에 대한 욕구 15가 게임에 대한 욕구 10보다 크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써서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나지요? 제일 먼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관찰하고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이를 응용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은 공부를 하고 싶다 하게 되는 맨 처음에 자극이 들어오고 그 자극은 이 귀 밑에 귀를 이렇게 머릿속에 보내보시면은 거기에 VTA, Ventral Tegment Area,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대략 귀 밑에 그 머릿속 안에 있습니다.
VTA에서 도파민이 생성이 돼서 만약에 공부를 끝내면은 대략 3이라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중에서 각각이 자기한테 줄 보상을 비교를 해서 제일 보상이 많은 거로 선택합니다. 그거 상당히 논리적이죠. 게임은 10, 공부는 3. 그러니까 게임 10을 선택합니다. 그것도 합리적이죠. 그러면 이거를 공부를 하고 싶은 욕망 3을 어떻게 증폭시키느냐. 3을 맨 처음에는 6으로, 그 다음에는 9로, 그 다음에는 11로, 그 다음에는 15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공부하러 책상 앞으로 걸어갑니다. 책상에 앉으면서 공부에 필요한 책을 책상 위에 놓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멈춰, 지금 공부할 수 없어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외칩니다. 그러면은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뇌는 3이라는 보상을 자기가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단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뭘 하려고 하다 중단되게 되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소리는 머릿속에서 그 보상, 공부를 했었을 때 3이라고 하는 보상의 회로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아까 악어가 있었을 때 뒤에 부스럭 소리가 나와서 이것을 2, 3분 후에 다시 반복을 하듯이 중단돼 버리는 공부 3에 대한 쾌락을 2, 3분 후에 다시 재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재생이 되게 되면 그쪽에 신경 통로가 굵어집니다. 잠시 5분 후에, 그러니까 2, 3분 후에 다시 그것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고 지금 내가 공부를 못해 하니까 짜증이 나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신경 통로가 굵어집니다. 5분이 난 다음에 다시 실제로 책상 앞에 걸어가서 이번에는 연필을 꺼내 놓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시 스탑! 공부하지 마! 공부할 수 없어! 라고 자기 자신한테 외치게 되면은 이제는 2번이나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짜증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공부를 하고 나섰을 때 얻을 쾌락에 대한 기대가 또 커집니다. 2, 3분 후에는 아까 사자 앞에 있을 때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하려고 했다가 중단돼 버린 생각이 다시 재생이 되면서 2, 3분 후에 다시 머릿속에 돕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3이었던 이 욕망이 6으로 증폭이 되고 9로 증폭이 되고 12로 증폭이 되고 마지막에 더 가서 15 정도로 증폭이 됐을 때 비로소 책상에 앉게 되면 게임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더 커져서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나? 네, 이 방법을 하나하나 제가 국어, 영어, 수학하는데 강의를 같이 하면서 이 방법을 터득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필요한 일을 자기가 원하는 때 필요한 순간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리작용을 보게 되면 그 머리 안에 VTA, Ventral Tegment Area가 있고 그 신경 말단과 신경 말단 사이에 시냅스, 신경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는데 화학 구조가 아주 간단한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도파민에 의해서 쾌락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머리의 생화학적 사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청개구리 기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청개구리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의 욕망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 작품에서도 가끔 쓰이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미오 줄리엣이 쓰는데 몬타규 캐플렛 가족이 너희들 만나지 마 하니까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2, 3분 후에 재생이 되고 또 2, 3분 후에 재생이 되고 그쪽 신경 통로가 점점 굵어져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줄리엣 같은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몬타규 캐플렛 가족이 그렇게 하지 마 이러한 제약 조건을 가하지 않았었으면 그렇게 강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의 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는 지금으로 오는 방법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젯빵을 맛있게 먹었는데 어젯빵 맛있는 거 먹은 데 대해서 지금 감사가 드나요? 그렇지 않죠. 또 내일 먹을 빵을 기대하고 그 내일 먹을 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때는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이 음식, 따뜻한 이 빵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즉 감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마음은 미래에 있지도 않고 과거에 있지도 않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누가 나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아주 화가 납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합니다. 어떻게? 우선 용서를 합니다. 나를 때린 놈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녀석을 언젠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맞고 아파했던 것을 용서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더 강해져서 맞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맞은 사실 자체를 용서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합니다. 다음.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남아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아서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공부를 지금으로 돌아왔고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 해서 원숭이 악어도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원숭이 악어가 자기 머리에 앞에 공부를 하겠다는 과학자 머리와 일치가 되어 있고 또 마인드가 마음이 과거로부터도 미래로부터도 현재 지금으로 와 있고 하는데 공부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럼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사실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겠습니다. 이 과학자 파트 여러분들이 공식 암기를 보통 했었을 때는 이 과학자 부분은 전체 머리에 2, 3%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시험을 볼 때 영어 수험에서 inconspicuous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도 이걸 듣기만 해가지고 알아낸다는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inconspicuous라고 청각을 소리를 들어서 청각을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인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 단어를 공부했었을 때 이 단어를 보면서 음의 높낮이가 inconspicuous 해서 P 있는 데가 소리가 거의 한 옥타브가 올라가 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진다.
그래서 이 악보에 그려놓은 음의 높낮이를 눈으로 보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손을 성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inconspicuous라고 발음을 해보게 되면은 올라갔었을 때 성대 밑에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크라이코타이로이드라는 근육인데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손을 성대 위에 올려놔서 그 촉각을 기억합니다. 다음 inconspicuous 했었을 때 이는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imperfect, 아니다, perfect, 완전,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 inconspicuous 할 때 con스는 가치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 company가 있었을 때 com 가치, penny가 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우리가 빵 그랬을 때 penny가 빵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회사입니다. 그 다음 inconspicuous 했었을 때 speak 이쪽 파트는 spy 뭐 잘 아시죠? 본다는 소리. 스파이가 이렇게 뭐 있다 우리가 007 스파이 하듯이 본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어원까지 합니다. 핵심은 단어를 공부할 때 영어에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을 사용했고 촉각을 사용해서 손은 성대 위에 서서 촉각으로 음의 높낮이를 하고 눈으로 보면서 inconspicuous에서 P 파트의 음이 한 옥타브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시각을 통해 보고 촉각을 통해서 성대가 밑에 성대 근육이 긴장을 하는 것을 인지합니다. 다음에 어원을 눈으로 보면서 어원이 인 아니다 콘 같이 스파 본다 라고 하게 됐었으면은 우리 머리의 전체를 왼쪽 오른쪽 머리도 같이 썼죠. 왜 그러냐면은 손가락을 성대에 왼쪽 손을 올려놨었으면은 오른쪽 두뇌에 촉감 있는 데가 자극이 되고 눈을 보고 있으면은 왼쪽 눈에 들어온 건 오른쪽, 오른쪽 눈에 들어온 거는 왼쪽. 그래서 왼쪽 오른쪽 뇌의 시각이 자극이 되고 그래서 inconspicuous는 청각과 시각, 촉각의 왼쪽 오른쪽 뇌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뇌의 전체 부분에 inconspicuous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게 배운 공부들은 나중에 전체를 공부하는데 잘 응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합성해서도 쉽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행렬을 공부했을 때 행렬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J라는 행렬을 가한한 것이 재킷이라고 얘기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듯이 삼각함수도 보겠습니다. 삼각함수를 공부했었을 때 긴양 삼각함수를 위해서 사인 세타 0도는 0이고 사인 세타 90도 2분의 파이는 1이고 사인 파이 사인 180도는 0이고 사인이 파이보다 커지게 되면 음수가 된다 하는 사실을 왜 가지고서는 우리 머리의 앞에 왼쪽의 과학자 부분의 조그만 부분만을 공식을 써서 하기 때문에 이 원과 삼각형이 결합을 한다든지 혹은 수능 수학 시험에 4점짜리 어려운 개념 문제가 나왔을 때 풀기가 힘듭니다. 사실 4점짜리 개념 문제의 지문이 길게 되게 되면은 아까 말한 편도체, 아미그달라가 두려워서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두렵게 되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두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이 두려운 환경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놨다가
앞으로 비슷한 두려운 환경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그것과 옛날에 기억해놨던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빨리 도망을 가거나 싸움을 해야 되죠. 우리 인류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두렵게 느낀 부분들을 장기 기억에다가 잘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맨 처음에서는 히포캄퍼스 해마는 아주 단기 기억 장치입니다. 단기 기억 장치에 넣어놨다가 이거를 장기 기억 장치로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복사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생화학적 유형이죠.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이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바깥에서 다른 외부의 신호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그 중요한 스텝이 끊어지니까 우리가 보통 겁을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는데 그 뜻은 머리가 중요한 두려움 정보를 장기 기억에다가 쓰는 동안은 외부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이 장기 기억에다 쓰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근데 수학 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 4층짜리 긴 지문이 하나가 나와서 머리가 또 허해졌다가 또 나와서 또 머리에 멘탈 붕괴를 느낀다게 되면은 거의 못 풀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같이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미그달라를 편하게 하면서 현재 지금으로 와서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가.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실제로 촉각을 사용해서 만지면서 합니다. 제가 개발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제가 개발한 거고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같이 쓰게 될 것입니다. 손으로 터치패드, 지금 아이패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이러한 것들은 다 지금 손으로 터치가 되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게 돼서 손으로 만지면서 각도를 해줍니다. 손으로 조금 밀면 세타가 0도, 손으로 90도를 밀게 되면 90도, 손으로 파이를 밀면 180도, 손으로 파이보다 조금 더 밀면은 180도 이상이 되고, 그때 Y쪽 축에 있는 것이 사인 값입니다. 그럼 반지름 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0도 90도로 됐을 때 0에서 1로 사인 값이 올라가고 180도 됐을 때 0이 되고 높이가, 그러나 180보다 조금 더 커지게 되면 높이가 밑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을 실제로 화면을 자기가 손가락을 써서 촉각을 하면서 시각을 통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 다음에 머리로서는 이것들을 공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촉각과 손가락 화면 위에 놓고 시각과 그거의 마이너스 값 되는 것, 이것들을 기억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 기술에 VAC, V라고 하는 것은 Visual, A라고 하는 것은 Auditory, 청각, K, Kinesthetics, 촉각을 같이 쓰는 기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는 하는데 잘 성적이 오르지 않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핵심 방법은 머리를 앞에 전두엽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 쓰는 겁니다. 즉 머리의 전체를 청각, 시각, 촉각을 다 씀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었을 때 두뇌의 전체를 쓰게 되는 것으로서 그 지식들이 있다가 응용 문제 여러 지식을 합쳐줘야 될 때는 머릿속에 전체 부분에 흩어져 있는 지식들과 또 다른 지식들이 쉽게 결합을 해서 응용 문제를 잘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VAC 기법, 즉 시각, 청각, 촉각을 다 동원해서 공부하는 기법을 터득하게 됐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기술을 갖게 되냐면은, 하나는 뇌를 굉장히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서 수험 시간에 문제를 다 풀고도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 어려운 문제에 집중을 해서 풀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몇 개를 푸느냐 틀리느냐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는 국어의 공부 방법으로 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의 공부 방법을 하고 영어 시간에는 영어의 공부 방법으로 또 선생님도 다르시고 책도 다르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이러한 얘기를 쭉 들었었을 때나 보통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국어 부분이다. 그래서 국어의 공부 방법을 쓰고 이거는 수학의 부분이다. 수학 방법을 쓰고 영어의 부분이다. 그래서 영어의 방법으로 일상생활을 하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실제로 매일 문제를 다뤘었을 때는 하나의 융합된 방법으로 일상생활을 다룹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국어를 풀 때, 영어를 풀 때, 수학을 풀 때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마크 기법을 터득한 후에서 쓰는 수험 중 대개 문제를 못 풀었다고 보면은 그걸 나중에 한번 이렇게 쭉 다시 왜 못 풀었는가를 관찰해 보게 되면 다 못 푼 게 아니고 중간까지 가다 중간에서 또 틀립니다. 이때 쓰이는 기술이 체크리스트 기법입니다. 제가 그 보통 문제에 틀리는 유형들을 빈도수를 조사를 했고 이 빈도수 높은 것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상하다. 뭐 지문에 없거나 혹은 이상하게 그 문제에서 요구되는 상황하고 자기가 푼 결과가 맞지가 않아질 때에는 체크리스트에서 빈도수 높은 부분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 편도체가 자극되는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다시 푸는 이러한 것들을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몬스터라는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세론이라는 여배우입니다. 왼쪽에 있는 몬스터의 역을 맡았을 때의 세론과 오른쪽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 크리스찬 디올 같은데 선전에는 나올 때의 모양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왜 갑자기 그 세론 영화 배우가 나왔냐고요? 뇌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머리 내에서 악어와 원숭이와 과학자가 한 방향 향하지 않으면은 위에 세론의 몬스터나 모양처럼 전혀 볼품이 없는 머리입니다. 그러나 과학자 원숭이 악어를 한 방향으로 정렬을 시키고 공부를 할 때 VAK 기법을 써서 즉 시각, 청각, 촉각을 다 사용하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 과학자 원숭이 악어를 정렬을 하고 VAK 기법을 써가지고 시각, 청각, 촉각을 정렬을 한 다음에 한 가지 방법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뇌를 활용을 잘해서 뇌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법들을 실제로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또 실제 수학의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이것을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가를 같이 풀고 또 영어에서 빈칸 채우기 어법 문제, 리스닝 컴프리hension 문제들도 이 방법으로 같이 풀고 국어에서 논리 추론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즉 수학, 영어, 국어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기회를 제가 제공해 드립니다.